성균관. 조선시대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기관은 어디였을까요? 왕립대학인 성균관입니다. 그런데 성균관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원래는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만 입학할 수 있었지만 서울의 사부학당 출신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공신이나 고위 관리들의 자제에게는 입학이 허락되었습니다.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재생 또는 유생이라고 했는데 유교를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성균관 유생들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로 모든 교육비를 국가가 책임졌습니다. 조선은 유교를 기반으로 한 국가였으므로 성균관에서는 유교를 가르쳤습니다. 공자는 학문은 먼저 유학자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출발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학교에는 학문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사당도 함께 위치하였습니다. 성균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청소년 문화단의 이수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의 해설을 통해 한국 문화와 친근해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평비는 조선의 21대 왕인 영조가 성균관 학생들을 위해 쓴 글귀가 새겨진 비석입니다. 상평비문의 일부 내용을 보면 신의가 있고 아첨하지 않음은 군자의 마음이요 아첨하고 신의가 없음은 소인의 잘못된 마음이다 라는 글이 있으며 또한 당파로 갈라지지 말고 나라를 위한 참된 관리가 되도록 힘써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비문의 글씨는 영조 대왕의 글씨입니다. 하마비에는 신분과 관계없이 모두 말에서 내려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하마비는 궁궐, 왕릉과 같은 신성한 장소에 세워졌습니다. 문묘 또한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였기 때문에 하마비를 볼 수 있습니다. 신산문은 문묘의 정문입니다. 정문은 3개의 문으로 나뉘어지는데 가운데의 문은 영을 위한 것이고 양쪽의 문은 사람을 위한 문입니다. 가운데의 문은 신성한 문으로 지사 때외는 거의 닫혀 있었습니다. 동산문은 대개 닫혔으며 왕이 문묘 제례를 모시러 올 때만 문을 열었습니다. 문묘 제례는 공자와 제자들을 위한 제사로 국가적 의례 행사였습니다. 왕은 가마를 타고 동산문으로 와서 가마에서 내려 문묘로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얀대는 왕이 성균관에 행차했을 때 타고 온 가마를 내려놓았던 곳입니다. 문묘는 신성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왕도 예를 갖추었습니다. 유정비는 문묘 건립의 역사를 새긴 비석으로 유정비를 통해 문묘의 건축 시기, 규모, 담당자 등 자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기구는 문묘제를 위한 제기 그릇이나 장비를 보관하던 곳입니다. 수복청은 성균관에서 일하는 남자 하인들의 거처입니다. 남자 하인들이 생활하는 수복청 건물에 대학당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대학은 학교라는 뜻이 아니라 학문을 머리로 떠받친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균관 유생들이 학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전사청은 문묘제를 지낼 음식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대성전은 공자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중앙에 공자의 위패가 있습니다. 또한 좌우에는 공자의 제자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유학자들의 위패가 있습니다. 대성전은 가장 중요한 사당으로 사당의 주된 역할은 위대한 유학자와 성인의 정신을 받드는 것입니다. 공자는 유학을 창시한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여러 왕조로부터 많은 시호를 받았습니다. 시호는 죽은 후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붙이는 이름입니다. 대성전의 공자 위패에 적혀져 있는 대성지성 문선왕도 여러 시호 중 하나입니다. 대성지성 문선왕은 학문으로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성인이 될 만큼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대성전에는 조선시대 유학자의 위패도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유학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폐에 그분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위대한 유학자인 이황과 이이입니다. 이황의 얼굴은 1000원 지폐에, 이이의 얼굴은 5000원 지폐에 그려져 있습니다. 문묘 제례는 유학자들에게 드리는 중요한 의식 행사 중 하나로 석전제라고도 합니다. 석전제는 1년에 2번 열리는데
가을에는 공자의 생일, 초봄에는 공자가 돌아가신 날 열립니다. 공자를 모시는 문묘제례는 매우 중요한 행사이므로 왕 또한 직접 제사를 지내기 위해 문묘에 행차하셨습니다. 이 제사는 한때 동아시아의 모든 유교 국가에서 흔히 행해졌지만 지금은 한국이 문묘제례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대성전 앞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오른쪽 나무는 3개의 가지가 있고 왼쪽 나무는 5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나무는 삼강오륜목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삼강은 세상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오륜은 인간이 지켜야 할 근본 도리라는 뜻으로 유교에서 매우 중시하는 내용입니다. 삼강오륜목은 측백나무로 상록수입니다. 이 나무는 소나무처럼 군자를 상징합니다. 삼강은 세상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첫째, 군의신강,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둘째, 부의자강,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셋째, 부의부강, 부부 사이에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라고 합니다. 오륜은 부자유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애, 곧 사랑이 있어야 한다. 분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 부부유별, 부부 사이에는 일륜의 구별이 있어야 한다.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 곧 순서가 있어야 한다. 붕우유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명륜당은 성균관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던 강의실입니다. 명륜은 윤리를 밝힌다라는 뜻입니다. 명륜당 가운데는 강의, 공부, 시험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고 양쪽의 공간은 교직원을 위한 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0시가 되면 강의실인 명륜당에 모여 박사라고 불리는 선생님에게 실력에 따라 반이 나뉘어 수업을 받았습니다. 매일 수업이 끝나고 또한 10일마다 학생들은 시험을 봐야 했고 매달 그리고 매년 실험을 치렀습니다. 시험은 유교 경전에 대한 것으로 세계 전체 내용을 외우고 써야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세자도 성균관에 입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왕세자가 성균관의 다른 유생들과 함께 공부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입학례를 통해 유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스승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세자의 입학례는 나라의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1817년 치러진 효명세자의 입학례를 기록한 왕세자 입학 도첩을 보면 그 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성균관의 학생의 정원은 200명 정도였는데 유생들은 모두 동제와 서제라는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동제와 서제는 성균관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입니다. 방은 3명이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몰래 방을 빠져나와 달빛 아래서 책을 펴들고 공부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최종 시험인 대과의 합격 인원이 33명에 불과하여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생들은 협서라 불리는 컨닝페이퍼를 만들어 두루마기에 숨겨 시험장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적발이 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빼앗기는데도 조선시대 컨닝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제나무 앞에 돌판이 있습니다. 유생들은 공부를 하다가 스스로 나태해졌다고 느껴지면 이 돌판에 올라 스스로 회초리를 쳤다고 합니다. 성균관 유생들은 매우 엄격한 규율에 따라 생활했는데 아침 6시에 하인들의 기침이라는 구호에 따라 일어나고 세수라는 구호에 따라 얼굴과 손을 씻었습니다. 8시쯤이 되면 생원은 식당의 동쪽 문으로, 진사는 서쪽 문으로 입장했습니다. 마치 사관학교처럼 자리에 앉아 밥을 먹을 때도 권반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물을 마실 때도 진수라고 했습니다. 서열이 군대의 계급처럼 무척 엄격했는데 생원시나 진사시에 합격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먼저 밥을 먹었습니다.
유생들은 식당에 들어가서는 입구에 놓여있는 출석부에 도장을 찍었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밥을 먹은 숫자를 계산하여 공부한 날짜를 세맸기 때문입니다. 독이라는 장부에 300번의 도장이 찍히면 유생은 초시나 관시, 알성시와 같은 특별한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성종 임금이 성균관 유생들에게 많은 책을 내려주었듯이 조선의 왕들은 장차 나라의 관리가 될 성균관 유생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조정에서 바르지 못한 일을 했을 때 성균관의 유생들은 의견을 모아 유소라는 청원의 글을 올렸습니다. 조선의 왕은 성균관 유생들의 유소에는 특별히 귀를 기울였고 꼭 그에 대한 답을 내려주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제주도에서 진상되는 감귤이 매우 귀했습니다. 왕은 이렇게 귀한 감귤을 유생들에게 나누어주고 특별히 황감시라는 과거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유생들의 사기를 높이고 유학 공부를 독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우수한 유생들에게는 과거 시험에서 특혜를 주었습니다.